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교회 안팎에서 김대건 신부의 삶과 영성을 돌아보는 움직임이 활발했는데요. 한국인 최초의 사제가 되기 전 신학생 김대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김형준 기자입니다. 한국인 첫 사제이기 이전에 한국교회 최초의 해외 유학생이었던 성 김대건 신부. 김 신부와 동료 최양업 신부의 신학교 생활은 어땠을까? 수원교구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성인의 생애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원재현 교수는 김 신부와 최 신부의 신학교육을 조명했습니다. 한양에서부터 마카오, 필리핀, 상해와 요동을 거치며 13년여 동안 이어진 최초의 조선 신학교는 두 사제를 배출하며 지금의 신학교의 원형이 됐습니다.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를 배출한 조선신학교는 뒤이어 실시된 국내 도제식 사제 교육과 앵베르주요, 국내 신학교 교육의 배론신학교에 크고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오늘날 한국 가톨릭 신학교의 모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신학생은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와 교리, 신학, 철학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피와 땀의 순교를 이뤄낸 사제들이지만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작은 죄들은 고해 성사를 볼 필요가 없다. 그냥 자기 스스로 뉘우치는 것으로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교리를 가르치니까 안 됩니다, 스승님. 작은 죄도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봐야 다시 성사도 받을 수 있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이들을 이렇게 납득시키는 게 너무 힘들다고. 서양 음악인 성가를 배우는 것도 조선인에게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생들을 교육하던 칼르리 신부는 조선 소년들의 목소리가 매우 쉰 목소리고 완전히 음정이 맞지 않는다면서 성가를 가르쳐 그것을 고쳐볼까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스승들은 신학생 김대건과 최양업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리부아 신부는 서한을 통해 규칙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했던 최양업 신부가 조선 포교지를 위해 유익한 몸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대건 신학생은 늘 위병과 두통과 요통을 앓고 있다며 조선인들의 기대가 어긋나지 않을까 두렵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당도한 이국당에서 건강상의 어려움까지 겪었던 김대건 신부. 하지만 이내 건강을 회복해 열정과 신덕을 가진 조선인 최초의 사제로 거듭나게 됩니다. 에리곤호의 항해를 끝나고 나서 몸도 건강해지고 그 영혼도 너무 건강해져서 신학 공부를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그런 편지를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시점을 성장통의 극복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로 설명하곤 합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